잘 푸셨죠? 헐. 자, 같이 풀면서 또 틀린 것들 수정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국토법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즉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몇 번? 1번이죠, 1번.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업지역의 띠 모양이라면은 그때는 660이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장 넓은 면적 아니죠? 뭐죠? 뭐요? 가중평균. 그렇죠? 가중평균 값이죠. 가장 넓은 면적이 아니라 틀렸죠. 자, 2번 건축물이 고도지구 걸친다. 건축물과 대지 전부 고도지구 맞죠? 3번 건축물이 방화지구다. 그러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맞습니다. 3번 이어서 방화지구인데 방화병이라면 그때는 각각. 방화지구 쪽은 방화지구, 아닌 쪽은 아닌 지구죠. 각각이고요. 5번 녹지역에 걸쳐 있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각각 그랬죠. 자, 이론이 충실히 돼야 계산 문제까지 볼 수 있었죠. 자, 2번이 계산 문제입니다. 국토법상 갑의 토지는 총 1000제곱미터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죠. 들어보세요. 상업지역은 이렇게 도로가 이래 있다면, 자, 이래 있다면은, 그렇죠. 이 지역이, 여기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띠 모양이죠? 대지가 이래 있다. 그런 모양이 이러한 모양이다. 그 얘기죠. 여기는 무조건 도로면 쪽이 상업적이고 이쪽에 보니까 상업적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나와줘야 돼요. 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럴 때 근린 상업지역 쪽이 800 여기 도로 여기 상업적이니까 여기 근린 상업지역이 얼마라고요? 800이고 자 뒤에가 200이죠, 그죠? 3종 일반 여기가 이제 3종 일반이 얼마라고요? 200이다. 어쨌든 간에 자, 200은 660 이하이죠. 자, 전부 얼마인데 원래는 1000제곱미터 되죠. 항상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풀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원래 용적률 구하는 것이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용적률은 그렇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요거죠, 그죠? 예. 용적률 구하라 그러면 대지 면적 주어질 것이고, 그 대지 면적 공식이 대입하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뭘 구하라고요? 최대 연면적 구하라. 그러니까 용적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를 구하라, 분자. 얼른 이게 더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냥 분자만 구하라. 그 얘기죠. 분자만 구하라고요. A시의 조례는 3종 일반 주거가 용적률이 250%. 잘 봐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용적률이 250%고요. 그리고 자, 근상지역이 얼마라고요? 얼마? 500%죠. 500%. 자, 500%이다. 여기가 500%이다. 자, 일단 원칙은요. 자, 원칙은 이제 원칙 한다는 원칙을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원칙을 알아야지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이니까 일단은 이 200 부분을 구하고 800 부분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200에 관한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치니까 최저 연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얘는 용적률이니까 얼마죠? 얘는요? 250 이거로. 이 공식 얼마 되지? 얼마예요? 200이죠? 그러니까 200 분의 이건 x 곱하기 100. x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500%죠? 500분의 얼마요? 800이죠? 800.
분의 y 곱하기 100 한 다음에 x, y 값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풀다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딱 못 풀어요. 쉽게 200에 250% 얼마야? 얼마야? 500. 그러니까 여기 x가 얼마야? x가 500.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50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800에 500% 얼마죠? 8로 40. 4천이잖아, 4천. 더해, 얼마요? 4,500. 끝. 됐죠? 4,500. 그 분자만 구하는 거예요. 답 몇 번? 4번이죠. 물론 이렇게, 딴 데 가면 후배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강의해요. 왜? 이게 맞는 거거든, 원래는요.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 푸는 5분 걸리고. 그래서, 원칙대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물론 요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맞지만, 빨리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자, 3번 이어서 봅니다. 국토법상 기반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 틀린 거 몇 번? 3번. 자, 도축장은 뭡니까? 보건위생. 그죠? 예. 건설, 기계, 운전하고는 교통시설, 방송통신은 유통공급, 조수지는 방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 체육시설이죠. 예. 바로 도축장은 보건위생입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또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둘 중 하나니까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4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죠? 몇 번? 2번이죠. 주차장, 공공청사, 자동차 운전학원, 종합의료 시설을 비롯한 것들, 많은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변전소, 발전소, 공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꼭 발전소가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을 이번 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리하라고 내놓은 문제입니다. 2번 발전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이다. 5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몇 번? 얘기해봐요. 5번 도시군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 기준과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맞죠? 예. 몇 번? 1번? 예, 1번입니다. 1번. 기준? 그래, 국정이 아니야. 오전에 안 왔잖아, 오전에. 다 알아, 내가. 그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국토법에서요. 국토법에서 무조건요. 저 보세요. 또 보세요. 기준 하면 무조건 뭡니까? 국장이에요. 국장. 다 국장인데 얘 딱 하나만. 도시, 군, 계획, 시설, 설치 기준 얘만 뭐요? 국토교통부 0이다. 하나만. 답 1번이죠. 틀린 거. 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 2년 2천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그 사항을 정한다. 맞습니다. 물론 중앙관서의 장으로 정했습니다만은 뭐 둘 다 어떤 게 나와도 맞는 것들이죠. 4번 용어정의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6번 국토법상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딱 2개. 뭡니까?
그냥 자음만 해, 자음. 얘기해봐, 자음. 시작. 기역, 히읗. 기역, 히읗. 그죠? 자음의 맨 처음, 뭡니까? 기역. 마지막, 히읗. 기역, 히읗. 가스관, 하스관. 크크, 허허. 요거죠. 카톡 할 때, 크크, 킥킥. 아, 킥킥 아니구나, 참. 가스관, 하스관. 그러니까 5번에 하스관만 하지 말고 뭐까지? 가스관까지. 가스관, 하스관. 시작! 가스관, 하스관. 심의 거쳐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얘들도 의무적인데 심의 거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시고 외우지 마세요. 전부 다 의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럭키 7. 국토법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몇 번입니까? 틀린 것. 몇 번? 얘기해봐요. 틀리면 어때? 괜찮아요. 1번. 자, 1번. 자, 정답 1번 맞습니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사업 시행자와 또 누가 플러스 공동구 점용 예정자. 지금 하고 있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재 하고 시행자, 앞으로 들어올 전기, 가스 등등의 점용 예정자와 공동부담. 그러니까 점용 예정자 빠졌죠. 이거 내가 강조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니까 꼭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한 명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부담하는 거다. 자, 맞는 것도 잠깐 볼게요. 2번. 공동구 관리자는, 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3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관리자가 정합니다. 어떻게?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왜 면적입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이죠. 임대차 기간이 아니에요. 면적입니다. 5번.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면은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뭐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공동구가 있음에도 그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2년 2천입니다. 주의하세요. 하지만 공동구 안에 설치하긴 했는데 허가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했다면 그거는 바로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겁니다. 두 개 잘 구분해야 돼요. 헷갈려요. 정리 안 해놓으면. 8번.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몇 번일까요? 4번.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도에 속할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 근데 꼭 뭔가 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 틀렸죠? 자, 맞는 거 한번 볼게요. 1번. 둘 이상의 특, 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기반 시설이 바로 광역시설이고요. 2번.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의 규정에 따른다. 결국 같은 것들이 따르죠. 3번. 특광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다.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맨 끝에 뭐라고요? 법인이, 국가계획은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9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 1번? 4번? 응? 답 나왔어 벌써. 자, 2번이 2번. 혹시나 해봤더니 다 넘어가네. 그죠?
자, 2번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설자 씨는 어디에 있어요? 실시계획 있죠. 실시계획에 사랑하는 설자 실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니에요. 설자 실시계획. 설자 실시계획. 쪽팔려 지금. 1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모실부터 2년 이내에 재본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고요. 2번 틀렸고요. 이거는 실시계획입니다. 3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고요. 4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협지, 그죠? 협지, 수공, 협지해서 수립한다. 수립하면은 수립되었다고 알려주라. 어떻게? 공고함으로써. 협지, 수공. 다 같이 시작. 협지, 수공. 한 번 더 시작. 협지, 수공. 그러니까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맞는 편이죠. 5번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의무적이 아닙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나온다면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킬 수 있다도 줄 거 주세요. 10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몇 번일까요?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지로 지정을 얻으려면 지정 그러니까 토지공은 지정받는 대상은 맞아요. 그죠? 맞는데 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하는 것은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비행정청 중에서 공공시행자, 즉 토지공을 포함한 공공은 지정을 받는 건 맞지만 동의 요건은 의미 없다. 동의는 바로 민간만. 틀렸죠? 그런데 3번 지문이 의외로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풀면서 뭔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법은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막 핵심 포인트를 막 자주 설명하고 흐름만 이렇게 해서 이해하더라도 문제 푸는 문제 의외로 많아요. 말 그대로 얘는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꼭 뭐 토지공인 지방공사 안 해오고도 우리가 대충 공공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요 다른 문제 헷갈리고 몰라도 3번만 확실히 알아도 답은 3번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5개 지문 다 알아도 될 일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요, 다 그런 거 아닌데, 5개 지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문제가, 한 10문제 가량은요, 5개 중에 한 문제는 거의 모르는 지문 나오는 게 있어요. 일부러 내는 겁니다.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우리가 더 좋아해야 돼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아예 제껴버려. 그러면 답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 선다형으로 풀면 돼요, 그냥. 이제, 그죠? 대부분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는, 심했나? 한 90%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 빼놓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 중에 있고요. 딱 한 번. 야, 예를 들어 5번 주문, 이거 처음 보는데. 물론 처음 보죠. 책이 없는 것도 일부 틀리게 하려고 쫙, 시행 규칙이 어디가 뜯어와가지고 내기도 하니까. 내가 봐도, 이런 것도 낼 정도는 할 정도로 나오니까 40문제에서 10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답이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요. 근데 5번 지문은 처음 보니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1번 풀어보니까
틀렸어. 2번도 틀렸어. 3번도 틀렸어. 4번도 틀렸어. 그건 틀렸으니까 배운 데 중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면 답이 5번이면 5번에 5번.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배운 것들을 정확히 알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법은 특히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 없이, 물론 이거는 이제 더 덤으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좀 진짜 아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이론만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그분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만은 학교는 좀 떨어진 이유가 이건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이론적으로는 파탄데, 근데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적용할 때 그 문제풀이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5개에서 2개 가지고 헷갈려 하는 거야. 다음 게 옳은 거 그러면 3개는 잘 골랐는다니까요. 혹시 4번 아니면 5번인데 죽겠는 거야, 이제. 4번 딱 찍으면 다음은 5번이고. 희한해. 에라이, 5번 찍으면 또 답 4번이야. 그리고 뭘 써요? 답 4번 딱 찍기 전에 딱 찍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4번 찍으면 다 5번일 거야 라고 5번 찍으면 답 4번이야 또. 내가 뭐 여담스 하지만 그 정도로 문제풀이 과정을 많이 해야지만 내용을 조금 덜 정리해도 문제를 많이 풀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유리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전에 공부하고 막상 문제풀이 하니까 오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요렇게만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맞는 것들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건 내가 용어적인 항상 요거 할 때마다 내가 판사하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는 없죠. 두 번째,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이 있어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맞죠? 들어봐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은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정한다. 그게 협의가 안 될 때 얘기죠. 협의가 되면 공동으로 시행한다. OX. 다시 우리 감독님 NG하고 이거 그냥 편집 아시겠죠? 편집해줘요. 아침에 모자도 멋지게 왔는데 난 아직 찾아마자 안에 있는데 뭔가 모자도 막 진짜 뭐 부잣집 한 100억까지는 그런 아줌마 들어오면서 안경도 썩먹기로 하는데 어머 누구지? 저를 보더니만 어머나? 얼마나 멋있는데 그죠? 그래 이렇게 자기 모습 자기 부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빨리 안경 써요 빨리. 원래 멋있어요. 자 NG. 자 공동시행은 한다. 가만히 있어봐. 혼자 얘기하기 혼자. 저를 봐요. 얼마나 좋은 얘기야. 아직까지 NG. 자, 공동시행은 아시겠죠? 한다, 안 한다? 그거 손으로.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는요,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이반 다 나오는데 사업 시행은요, 절대로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계획 만들 때도 공동으로 한이 많이 싸우고 하는데 공동 시행은요, 하면은 벌써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악살이 양보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봐, 이런 경우입니다. 요거 특강이니까 더 열심히 줘야지. 들어봐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도요, 일단은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출발합니다. 왜?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라.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한 개 도시 안에서만 수립합니다. 맞죠? 일단 2개 이상 걸치면은 광역 도시 계획인데, 다만 걸칠 때에도 서로 광명시장이 부천 거실 때에도 부천시장과 서로 협의가 되면은 인접한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수립하는 자가 광명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거를 나중에 사업해야 돼. 그러면은 요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때도 입안할 때도 봐요. 입안할 때도 분명히 애초부터 수립한 자가 광명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서로 부천시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근데 그때는요, 광명시장이 죄를 받지. 내가 한 건데. 하여튼간에 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해라.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요, 이때는 부천시장이 포기하는 게 맞아요. 왜? 애초 수립했던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아니면은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하든지. 그런데 같이 각자 자기만 입안하겠다고 우기면은 협의가 안 된다.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럼 분명히 상식선에 보면은요, 광명시장을 정하는 게 맞죠. 애초부터 수립하고 입안한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광명시장. 오늘 실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무적 얘기를 내가 곁들여야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 시행합니다. 해요, 그죠? 공동 시행하지 않고 한다면은 입안할 때도 한이만 싸우는데 사업할 때는요, 애초부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행할 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저쪽 부분을 부천시장이, 여기 부천 오신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부천 가서는 또 부천 얘기해요. 자, 자, 그러면 부천시장과 광명시장이 각자 자기만 시행한다고 우겨버리면은 사업 못하니까, 그쵸? 그때는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한다. 그러면 분명히 누구 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애초에 계획부터 의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광명이기 때문에 아마 광명시장 정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행은 입안할 때는 공동 입안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지만 시행할 때는 공동 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3번 됐고 4번. 도지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시장 군수 의견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 있고요. 5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정을 받아 얼마든지 가능하다. 1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몇 번? 이거 틀리면은 탈북자예요, 탈북자. 4번. 이행보증금은 누가 이체한다? 민간만.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요, 내가 강의할 때는 민간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에는 민간 안 나와요. 반대. 국가, 행정청, 공공시행자 등등은 예치하지 않는다. 요걸 바꿔서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민간이 예치한다 그 말이죠. 행정청과 공공기관 등등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4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틀렸다. 1번. 국토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죠.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자, 원칙, 즉, 입안권자가 시행하죠. 그 입안권 중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시행해야 한다. 국장, 도지사 시행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 계획, 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 인접한 일시 사용 맞죠? 그죠? 요것도요, 맞게 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접한 건축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내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내 거야, 그건 참. 앉아가 그러니까 하여튼, 인접한 그러면 수용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접한 일시 사용. 끝.
한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바로 국장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5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 변경, 착수 예정일 변경, 공고 열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 답 맞는 편입니다. 5번. 1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일까요? 1번. 틀린 게 뭐죠? 틀린 거. 그렇죠. 틀린 거. 예? 틀린 거, 이거 봐, 틀린 거. 그러니까 행정청이 맞으면 승인 맞지 않는 걸 해야 되고, 뒤에 거 승인을 맞는 걸 하면 행정청이 아니라 비행정청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비행정청이니까 아예 행정청을 비행정청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행정청 시행자만 공시, 송달시,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2번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 정해진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가 없다. 양도할 수도 없다 그랬죠. 하면 무효예요, 무효. 3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되는 날이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간혹 시험에요. 20년 되는 날에 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날 때 중요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4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요거죠. 사업 인정으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입니다. 요거를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돼 있는 지문들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집 있죠? 거기에 다 다양하게 이렇게 막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지만 좀 다양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문제풀이 공부할 때 그런 지문 나올 겁니다. 5번 사업구역 경계에 변경이 없는 범위, 없는, 맞죠? 그죠? 있는,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할 때는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죠? 없다. 1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 토지 출입이죠. 자, 몇 번입니까? 3번. 자, 맞는 거니까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라. 맞죠? 자, 그럼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일출 전, 일무 후에는 그 토지 소유자, 아니죠? 뭐죠? 점유자.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2번,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입니다.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재고 변경까지, 그죠? 이럴 때는 7일 전, 아니죠? 얼마 전? 3일 전. 3일 전까지 통지하고 하나 더 한다면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까지 하는 김에. 맞죠? 더 나아가서는 동의까지. 타인 토지 출입 시에는 동의 안 나와요. 아시겠죠? 바로 일시 사용 변경 제거 시 3일 전 통지 플러스 뭡니까? 동의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죠. 3번, 4번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직접, 아니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그 담당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 하나 더 한다면 또는 시행자가. 하여튼 그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자가. 5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 1년 이하 징역입니까? 뭡니까? 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해야 틀리거든요. 그래서 1년 1천이 아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야구방망이 한 대지 1, 2개, 2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대, 한 대. 14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일까요? 틀린 것. 3번 보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예정일 6개월이 아니고 얼마? 3개월.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명해야 됩니다. 몇 개월? 3개월에 3개월. 자, 맞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즉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은 뭐 지하든 지상이든 많죠.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보니까 건축 등의 금지다 그 얘기죠.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이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허가할 수 있는 게 다 두 가지예요. 건축물에 건축하고 공작물에 설치면. 그러니까 개축, 재축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건물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맞고요. 4번 3의 경우 방금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하라. 원상회복은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소유자 부담. 그 다음에 5번 원상회복의 명령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회복할 수가 있다. 맞는 편이죠? 예. 자,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몇 번?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세금의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이것도 뭐 전부 다 하면 틀리겠죠. 맞는 편인데 이런 것들은요, 틀린 걸 봐야 돼요. 또 틀린 걸 체크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2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물도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정착물까지도 다 포함돼요.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고 몇 개월 내에 6월이 내 2년. 그렇죠, 그죠? 6월이 내 2년.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통지하는 얘기죠. 이건 여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어때? 괜찮아. 6월이 내 2년. 그러니까 6월 내 통지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6월이 2년. 6월이 내 2년. 미집행 몇 년? 미집행은 매수 청구가 10년. 10년 이내 미집행 6월이 내 2년. 됐습니다. 그죠? 자,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6월이 2년. 틀렸죠? 1년이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4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4층도 틀렸고 다세대 공동도 안 되고, 그죠? 3층 이하의 단독이죠. 그러니까 층수도 틀렸고, 그다음에 다세대는 공동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죠. 3층 이하. 만약에 3층의 다가구 주택도 맞겠죠. 그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그렇죠? 좀 쉬었다 합시다.